60분의 1초, 조금 있으면 60분의 2초 후에는 여기, 60분의 3초 후에는 여기, 60분의 4초 후에는 이리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구별을 못해요. 왜 구별을 못하냐면 이게 이렇게 한 마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인 커브가 계속 이어지니까 얘가 평행이동해서 한 주기가 이렇게 딱 가더라도 이동을 했는지 안 이동했는지 결과만 가지고는 구별을 못해요. 그게 이제 좀 불행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파장과 우리가 주권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공간 성분은 하고 이제 시간 성분이 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시간적으로 하나의 신호가 쭉 진행을 할 때 초 단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관계가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정상파 얘기했죠. 기타 줄 딱 매놓고 탕 튕겼을 때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딱 구조가 형성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 파동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개념이 아니죠. 딱 붙잡아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폭만 줄어요. 폭만 줄어요. 폭만 줄는데 공간적으로는 딱 거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갇혀 있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간적인 성분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결국 우리가 광학에서 전자공학에서 쓰는 거하고 차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내겠습니다. 자, 오일러 포뮬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요거는 잊으셔도 돼요. 이건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여기다 거론만 해놓은 거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어저께 아마, 스넬의 법칙 배우셨죠? 스넬의 법칙. 스넬의 법칙 안 배우면 기하학학 공부 못 하는 거니까, n 사인 세타는 n 프라임 사인 세타 프라임이다. 자, 이렇게 세타 프라임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매질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굴절률이고, 여기가 굴절률이 n 프라임인 물질이 있다. 그럼 광이 이렇게 들어와서 앵글 세타로 들어와서 다 꺾여서 세타 프라임 되는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각도가 세타 프라임이 형성된다. 그 얘기거든요. 스넬의 법칙이. 근데 이게 기하광학에서는 뭐로 근사를 시키냐면은 n 세타는 n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다. 이렇게 해요. 뭐냐? 사인 세타가 뭐로 근사되는 거냐면 세타로 근사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익스포넨셜 근사가 이쪽 파트가 뭐냐면 코사인, 여기가 사인이에요. 여기가 코사인, 사인. 여기서 써놨죠. 근데 첫 번째 텀이 뭐냐면은 사인 세타는 세타, 그러니까 여기 x로 표시했어요. 사인 x는 x 빼기 3팩토리얼분의 x 3승. 여기 지금 표기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 x 3승입니다. 3승으로 이제 제곱근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x만 선택을 한 겁니다. x만 선택을 했을 때 사인 세타는 x로서 근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가정에서 세타가 작은 가정에서 1보다 무지하게 작다. 그럼 3승, 5승 하면은 이거는 0으로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다 지우고 한다는 얘기.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써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학에서 한번 나왔는데 아마 설명을 안 하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러 포뮬러를 쓰는데,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 파동을 이렇게 하나의 공간 성분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공간 성분에다 그려놨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자, 이제부터 개념을 이제 그거 하나를 이제 잡겠습니다. 한 2개 챕터 갈 때까지 그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뭐냐? 아까 시간과 오메가 t와 kx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실은 파동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시간도 흘러가고 공간에도 퍼져 있어요. 파동이 공간에 퍼져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가 광원인데, 여기가 광원이에요. 광원이 모두 생각하셔도 돼요. 전자기파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파동 만들어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저주파에서는 RLC 회로일 테고, 그 다음 또 안테나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광을 하니까, 광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전등 킨다고 생각하세요. 전등 킨다 그러면 전등에서 빛이 나오는데, 얘가 외줄 타고 오느냐 이거예요. 외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전 공간으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빛이. 전 공간으로 퍼지니까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전자기파가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그려질 수 있다라 그랬는데
요 그림은 이 공간 중에 어느 공간에서 나오는 거죠?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어느 시간에 보는 거죠?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kx-오메가 t 했을 때 x와 t가 있다. 그러면은 두 개가 한꺼번에 변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x를 고정시키든지 t를 고정시키든지 하면은 이제 변수가 하나가 되니까 좀 쉽죠. 자, 거기서 x를 고정시켜버리면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의 전기 회로에서 얘기하는 뭐냐면은 시간 성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 성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선줄 하나를 깔고 전선줄에 들어가는 전류, AC 전류를 갖다가 내가 추적을 하겠다. 그러면 뭐 그것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한 외가닥,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는 외다각 선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전 공간에 퍼지는 것에 비하면은 그냥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이니까 아 이거는 공간 X가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교류 전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시간 t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전자기 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파동이다라고. 근데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똑같은 논리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바꾸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시간을 고정하겠습니다. 시간을 고정하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x죠. x.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빛이 나온다. 전자기파가 나온다. 얼려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럼 정지하고 딱 했을 때 전 공간에 이제 쫙 빛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퍼져가 있는 공간 중에 1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3차원도 이제 복잡하니까 1차원으로 전자기파를 지금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딱 정지. 그러면 여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형태가 시간 공간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흘러오겠죠. 흘러올 겁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얘기하면은 저기서 빛이 온다. 그러면 나의 먼저 도착한 파트가 뭐냐면은 오래된 시간. 그 다음 조금 더 이쪽에 좀 덜 오래된 시간. 조금 덜 오래된 시간. 덜 오래된 시간. 그래서 광원에서 막 출발한 광은 가장 새 거가 되겠죠. 시간축으로 얘기하면 시간축으로 이렇게 쭉 그리면은 나 쪽을 향해서 그려놓은 축의 이쪽 끝이 뭐냐면 시간으로 큰 시간이에요. 긴 시간. 값이 큰 시간. 저쪽이 0이고. 그러니까 요 공간을 다시 여러분들이 축으로 만약에 이쪽 지금 여러분들 저기 화면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축을 시간축으로 잡아서 하나를 쫙 그리겠다. 그러면 저것이 전체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사인 파동을 그리면서 또 다시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시간을 어떤 시간을 고정시키고 1차원 공간에서 파동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얼려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간 중에 이렇게 파동이 지금 굳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제 쉽죠? 자, 형광등에서 나를 향해서 전자기파가 날아오는데 지금 보겠다라고 전 시간을 정지시킨 거예요. 정지시키고 이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까지 어떻게 했냐면 파동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를 이렇게 추적을 하면은 그게 바로 공간에 지금 퍼져 있는 전자기파 요 그림을 갖다가 요대로 이렇게 그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적으로.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공간에 요 점을 찍고 조금 있으면은 이쪽이 오죠. 조금 있으면 이쪽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쪽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을 찍고 시간을 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공간을 고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눈 위치에서 보겠다. 고정시켰어요. 그러면 1초 후에, 2초 후에, 3초 후에, 4초 후에, 5초 후에 도착하는 형태만 가지고 그냥 드로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광이 점점 세졌다가 점점 약해졌다가 점점 세졌다가 약해졌다 하는데 그 주기가 뭐냐면 10의 14승 헤르츠로 지금 세졌다가 막 지금 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고정시켰다라는 개념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평면파는 여기 얘기를 안 했네요. 자, 평면파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평면파는 광원에서 빛이 전 방향으로 다 나온다 그랬어요. 온 공간으로. 그러면 우리 기하강에서 얘기한 광선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요 한 소스에 여기 좀 사실 여러분들 다칠까봐 내가 찍지 못해요. 형광등 여기 한 점에서부터 이쪽 스크린 쪽으로 간 거, 형광등 한 점에서부터 똑같은 점에서 요 바닥을 향해 간 거, 나를 향해 온 거 쫙 있죠. 그 외가닥선이 뭐냐면 이게 광선의 경로예요. 광선의 경로. 근데 광선의 경로마다 뭐가 있냐면 시간을 딱 고정시키면은 공간적으로 그리는 똑같은 뭐가 있냐면 이런 파동의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럼 다 그려져요. 각 그려지는데 그 그려진 전 방향으로 퍼져나간 모든 파동의 같은 동일 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도 여기 각도를 얘기하면 90도죠. 여기 세타, 여기 x 값을 얘기하면 여기 90도. 여기 코사인을 90도. 여기 90도입니다. 여기 90도. 요 90도에 해당되는 딱 그 지점. 90도가 뭐냐? 그럼 파장을 얘기하면 여기 한 파장이에요. 길이가. 한 파장인데 한 파장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파장이라고 쓴 겁니다. 4분의 1 파장 되는 거. 위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360도. 요거는 2파이라는 걸 뭐냐면 레디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단위가. 레디안이 2파이 레디안이 이게 360도입니다. 이게 180도 파이 레디안. 2분의 8 레디안 해서 여기 딱 친 거예요. 그래서 90도인 점들만 모아서 한번 쫙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쪽 방향으로 빠진 광선의 파동의 90도 위상. 이쪽으로 온 것에 90도. 이쪽으로 간 것에 90도. 끼리만 쭉 연결해 놓은 가상적인 면이 뭐냐면 그거를 파면이라고 부릅니다. 파면. 아마 어저께 저기 수차 배우면서 파면 수차, 광선 수차 뭐 이런 얘기 좀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파면 수차가 나왔는데 파면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날아오는 것에 동일 위상을 연결해 놓은 면, 가상적인 면. 그게 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앞서서 자, 페이지업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페이지업. 자, 내가 여기 평면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파면이 어떻게 돼 있다? 평면으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평면으로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금세 저기 뭐 감이 잡혀요. 왜냐면은 파면이 평면으로 설 수밖에 없으면은 모든 광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평행광이 돼야 돼요. 나란하게. 그래서 나란하게 간 모든 광들은 전 공간에서 어떻게 되냐 90도, 그 다음 180도 이렇게 쫙 찍었는데 이게 평면이야.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요. 동일하게 다 같이 전 공간에 걸쳐서 똑같은 이렇게 사인파를 이렇게 그리면서 가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솔루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면파다 그러면은 전 공간에서 평행광선이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면서 간다. 자, 그러면 평면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평면파다.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끌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3차원으로 제가 확장을 했습니다. 3차원으로 확장을 했는데 바뀐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위에 거는 뭐 볼 필요 없으시고 요 표현인데 벡터만 공간적 벡터만 3차원 벡터로 그냥 바꿨어요. 3차원 벡터로. 그래서 요게 R 벡터 그러면 우리 뭐 보통 여러분들 3차원 수학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여기 기억 안 나실 텐데 R 벡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Z 방향으로 이렇게 쓴 거죠. 우리 좌표계로 얘기하면 이거죠. 요게 X, Y, Z 그러면 이렇게 벡터가 있다. 이게 R 벡터예요. 여기를 찍겠다. 그러면은 X 성분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서 X 성분의 크기가 요게 크기가 X, Y 성분으로 내려서 요 크기가 Y, G 성분으로 이렇게 내려서 요게 크기가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붙인 건 뭐냐면은 X 방향에 요게 방향 제일 작은 거 크기 1인 성분을 이렇게 I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는 순간에 뭐냐면 요게 크기고 요게 방향이에요. 크기와 방향, 크기 방향 해서 요 세 개를 쫙 다시 이렇게 모으면은 요 방향이 생긴다라는 그러니까 3차원을 제일 쉽게 표기하는 방법 중에 수학으로 우리가 벡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벡터로 확장을 해 놓은 겁니다. 3차원을. 그러니까 요거 뭐 이렇게 확장해 놨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